부서여중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생명기술과 적정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기술과정 2권 교과서 216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거기 보면 1번 생명기술의 세계라는 내용이 보일 거예요. 그 옆에 보면 1-1 생명기술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생명기술의 이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생명기술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생명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생명기술의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생명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잘 따라 읽었나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생명기술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생명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기술의 이해 단원에서 선생님이 학습 목표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우선 생명기술이란 무엇인지, 즉 생명기술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기술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기술 시스템인데, 무슨 기술 시스템은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도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죠.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기술의 원리인데, 이 부분의 내용은 선생님이 일전에 가정학습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명기술의 원리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생명기술의 의미, 특징, 생명기술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명기술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생명기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간 생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우리가 생명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은 가축을 길러서 고기나 우유, 가죽 등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인 김치나 서양에서 먹는 치즈, 서양에서 만들어진 치즈 같은 발효식품도 만들어 먹었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생명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또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인간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그 기능을 이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우리는 생명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기술은 이제 새로운 질병, 식량 부족,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분야예요. 그러면 이러한 생명기술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다.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생명기술로 인해 생산된 제품이 가지는 결과의 가치가 큰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의약품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약품으로 사람이 아픈 곳을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있어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기술과 융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제조, 건설, 수송,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정보통신 기술 등 다른 기술 영역과 융합을 해서 많은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융합 기술에는 스마트폰 건강 진단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정보통신과 생명기술이 융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생명기술을 활용하면 오염된 환경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고, 자연환경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기름 분해 미생물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기술은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식품, 건강, 의료, 이렇게 우리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이제 다양한 분야로 적용도 할 수 있고 응용도 할 수 있고, 그 효과가 바로 인간에게 미치기 때문에 인간 생활과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상이 광범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생명기술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기술의 특성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나서도 책을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생명기술 시스템입니다. 자, 요거는 각각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되먹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투입. 자, 투입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명기술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동식물 자원, 첨단 기술, 자본과 인력, 첨단 시설 이런 것들을 투입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투입된 요소들을 가지고 첨단 기술과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생명 자원을 만들기도 하고 또 기존의 환경을 정화하는 단계를 과정 단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또다시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번식과 성장, 유지와 치료, 수확과 가공, 적응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번식과 성장은 생명체를 개발하고 크기를 키우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명체를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것을 크기를 키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지와 치료입니다. 이렇게 번식하고 성장한 생명체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또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해줘야겠죠. 이 단계를 유지와 치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유지와 치료까지 해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컸다면 생명체를 수확을 하고 형태나 속성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 변화에 적응시키는 단계, 적응 단계를 거치면 이 과정의 4단계가 끝이 납니다. 자,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적응까지 왔다 하면 생명기술로 산출물이 만들어지겠죠. 그 산출물에는 의약품, 동물 복제, 새로운 작물, 그리고 환경정화 물질, 유전자 변형 생물, 품종 개량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산출 단계까지 왔는데 이러한 산출물들이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되먹임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산출된 결과물을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겠다 확인한 후에 그 부분을 고쳐서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계입니다. 역시나 되먹임 단계는 투입 또는 과정,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어디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꼭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생명기술의 의미, 그리고 생명기술 특성, 그리고 생명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생명기술로 만들어진 산출물, 산출 결과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 산출물이 어떠한 생명기술 시스템을 거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학습 활동지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인터넷에 찾아서 생명기술 산출물이 어떤 생명기술 시스템을 거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던 생명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기술의 원리인 폐기식 기술, 유전자 제조합 기술, 세포융합 기술, 조직비학 기술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했던 걸 다시 살펴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했다면 안 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미리 읽어보는 걸 추천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